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단기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잘 알아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돼요? 기간의 정함이었거나 2년 미만일 때는 무조건 2년이 보장돼 버리죠. 상가임대차는 어떻게 돼요? 기간이 정함이었거나 1년 미만일 때는 일단 1년이 보장되죠.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옵니다. 여러분 사무소에 그런 사람 꼭 와요. 내가 서울에서 출장 왔다, 지방에. 그래서 한 2개월, 3개월만 내가 거주할 집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무슨 공사하러 왔다, 뭐 지하철 공사를 하러 왔다, 아니면 빌라 공사를 하러 우리는 공사가 3개월 기간으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그 3개월짜리 집을 소개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수수료는 똑같아요. 2년짜리 여러분 주택임대차를 계약서를 써주나 단기 임대차를 써주나 이건 수수료 똑같습니다. 그럼 중개업자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3개월 만에 나간다는데 그럼 또 다른 손님 또 집어넣으면 또 수수료 받잖아.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주의할 게 뭘까? 만약에 이 사람이 3개월만 거주한다 해놓고 딴소리를 해볼 수가 있죠. 나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어떻게 돼요? 2년이 무조건 보장되지 않습니까? 이걸 주장해버리네. 그리고 막 전입신고 해놓고 대항력을 주장해버리고 이거 황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냐 아니면 민법상의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소송 걸리면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업에 가면 많이 발생해요. 그럼 이제 중개업자는 뭐예요?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똑같아요. 보호법을 적용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임대차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공사장으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인부 3명이 공사 완료 시까지 목적이 정해졌네. 이게 중요합니다. 목적이. 기숙하고자 3명이니까 방 3개에 주차하는데 보증금 없이 월세 80만 원. 입주 때 깔세로 240만 원을 대개 이 사람들 다 줘요. 240만 원 다 준다고. 그럼 이렇게 딱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단기 임대차 맞네. 요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중개업자가 판단할 수는 있어야 돼. 요게. 그리고 판사도 요런 목적을 가지고 판단해요. 아무리 여러분 계약서에다가 단기 임대차라고 썼다 해서 인정 안 해요. 그거. 임차인이 딴소리 해버리면 주택임대차로 가버려. 요 골 때리죠 이제. 그래서 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깔세로 줬다는 거. 보증금 없이. 요것도 이제 판례를 다 이렇게 찾아보면 단기 임대차로 인정되기 매우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기간 3개월이에요. 여러분 6개월로 한 것은 주택임대차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라면 3개월을 써주세요. 단기 임대차. 그리고 연장을 한다면 또 3개월로 해주세요. 그러면 단기 임대차를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니까 6개월짜리로 해놨는데 그거 단기라고 했거든 자기들끼리.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전입신고까지 다 해놔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장기 거주할 의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단기로 받지? 해가지고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가지고 2년 보장하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뭐라고 했어? 중개업자한테. 당신 어디 학원 나왔어? 중개업 몇 년 했어? 당신 손해배상해. 나 이 사람 3개월 돼가지고 나가면 나 집 팔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2년 사는 동안 내가 집을 못 팔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확대돼 이제. 이렇게 확대돼 버린다니까. 섬찟하지. 여러분 의외의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3개월로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요구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기로 주인하고 약속이 됐어 이제. 그러면 중개업자는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느냐. 요걸 단기 임대차가 이제 되도록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단기 임대차라고 썼다고만 해서 그건 단기 임대차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요런 목적 같은 거, 요 기간 같은 것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는
방책을 세워놔야 돼. 이 사람이 딴소리 못 하도록.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 2년 보장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뭐 대항력 이런 거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집이 팔리면 나가야 돼, 이 사람. 그런 거 주장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 체크 다시 얘기합니다. 일단 3개월로 계약서를 쓰도록 유도해라. 막 5개월, 6개월이라고 하면 3개월로 해서 그때 가서 연장 여부는 따집시다 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보증금은 없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 보증금이라는 것은 뭐죠? 임차인이 아까 깔세로 240만 원을 다 줬어, 이 집은. 근데 이자들이 3개월 살면서 막 수도를, 화장실을, 유리창을 깨볼 수도 있잖아. 그럼 보증금이라는 건 뭐죠? 나갈 때 이 변상의 금액도 포함된 게 보증금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임대인들이 어떻게? 임차인 나갈 때 여기 파손됐네요? 여기 파손됐네요? 내가 평가해 보니까 업자가 한 100만 원 들어간다는데요? 이거 수리하는데? 그럼 보증금 2천만 원에서 100만 원 빼버리잖아요. 그게 보증금의 효과거든. 근데 여기는 보증금이 없네? 그래서 50만 원을 예치금으로 요구를 해야 돼. 임대인들이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야. 처음 놓아본 분들은. 그러면 중개업자가 임대인한테 이제 인기를 얻어야 다음에 또 집을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월세 다 받고 이분들이 혹시 문이라든가 뭐 이런 걸 파손할 수가 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예치금으로 50만 원을 받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3개월 후에 나갈 때 그 파손 여부를 확인해서 깔끔하게 잘 사용했으면 50만 원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수선 비용으로 상계해서 그렇게 처리합시다 하면은 임대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중개업자 일 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치금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깔세로 다 준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인원을 꼭 확인해야 돼. 아까 3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계약자 1명 있을 거고 나머지 2명. 이 사람 외에는 일체 안 된다. 일단 특약을 달아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특약사항으로서 자, 요것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여러분, 계약서에다 써야 돼. 볼까요? 본 임대차는 단기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써줘야 돼. 그 민법으로 우리는 다룰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내용이 없으면 다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법이 민법으로. 그 다음에 실제 거주자는 세 사람이고 홍씨, 김씨, 이씨. 숙소로만 사용한다. 공사로 왔다 하고 거기다가 막 방에다가 막 원자재를 갖다가 막 쌓아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 집 파손되니까. 그 다음에 임차인이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 공사로 왔다가 중도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아까 240만 원 미리 선불로 주었죠. 절대 반환하지 않는다. 이거 꼭 써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반환하지 않는다. 예치된 50만 원은 파손 여부를 태거할 때 확인해서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남는 돈은 돌려주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놔라. 이렇게 해줘야 임대인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공평해요. 세 사람이서 막 저 파손 어떻게 할 거요? 그럼 막 서로 책임 안 진다고 하고 그냥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사람들이라 지금 가지고 가버린다니까, 밤에.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막 중개업자한테 와서 네가 물어내라.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이런 경우가. 그 예치금. 그 다음에 임차인이 가급적이면 3개월이니까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설령 옮겼어도 아까 단기 임대차가 명백하기 때문에 대항력은 취득 못해요. 그런데 안 하는 게 더 안전해요. 그래서 아까 판례가 6개월을 단기로 해놓고 전입신고까지 한 것은 주택임대차로 봐버렸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유도를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배제 확인서, 일시사용 확인서. 여러분 간단해요. 공사를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즉시로 퇴거한다라고 확인서를 별도로 도장 하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약서에다가 함께 보존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할 때 법원에다가 이 사람들이 요거까지 하나 작성해 줬습니다.
그러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죠. 자, 요런 것들 중개업자가 해야 할 일이요. 근데 이제 기간이 끝났어. 근데 임대인도 연장을 원해. 한 2달만 이 사람들이 공사가 장마철이 와가지고 좀 지연됐대. 그래서 한 2달만 더 연장하지. 그러면 임대인이 동의하면 다시 2달 연장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이거 주택임대차를 안 봅니다. 앞에 치는 끝났고 2개월을 재계약한 거예요. 그럼 역시 이것도 단기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2주 전까지 미리 얘기해라. 이런 걸 딱 써줘야 돼. 중개업자가. 그 다음에 6번. 임차인은 약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즉시로 퇴거하고 이에 위반해가지고 너희들 퇴거하면 내가 집을 매매하려고 그랬는데 퇴거를 안 하는 바람에 내가 집을 매매를 못했다. 너 손해배상 해야 돼. 이렇게 탁 달아놔야 특약을 해놔야 이 사람들이 놀래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집을 팔려고 맘먹었는데 퇴거 안 하고 막 주택임대차를 주장해버려봐요. 이거 골치 아파요. 그래서 소송이 걸리니까 중개업자는 이렇게 방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입주 당시의 현 상태로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한다.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의과실 없이 자연적 소모, 감가는 당연히 제외되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가 고의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했을 때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그래서 아까 예치금을 50만 원을 받아놔라. 이렇게 해서 특약을 딱 달아놓으면 여러분들 일 잘한다 그래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 딴소리 해도 중개업자인 내 입장에서는 특약 다 달아줬어. 그 예치금까지 받아줬어. 그러면 중개업자는 안심이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은 이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중개업자로서 책임감이에요. 그래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사례 2개 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 이 날짜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연구도 해보고 또 같이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저하고 이제 연을 맺어보면 여러분들 실무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하고 이제 통화도 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